파업이란 무엇인가? 파업은 노동자가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최후 보루다. 보루라는 뜻은 파업은 노동자의 마지막 카드라는 뜻이다. 파업은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있다. 파업은 자본가가 하는 것이지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본가의 전유물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 23가지 중에서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끝은 멸망이다. 자본가가 파업하는 이유 10가지를 설명하겠다. 첫 번째, 불순분자를 해고하는 데 이용한다. 사업장에서 불순불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를 거부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 불순분자들을 내쫓으려면 노동쟁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 파업을 유도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게 되면 직장을 폐쇄하고 불순불자들을 해고하고 패기 들고 항복하는 노예들만 받아들이면 된다. 한 번 더 반복하겠다. 노동쟁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 파업을 유도한 후 불순불자만 해고한다. 두 번째, 재고 처리에 이용한다. 팔리지 않는 상품이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므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노동조합을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한다. 파업기간 사용자는 재고 처리를 한다. 그리고 파업기간에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 손해배상은 노동조합에 청구한다. 대한민국의 언론, 국회, 고용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은 언제나 사용자의 편이다. 재고 처리가 끝나면 굴종을 선택한 어용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공장을 가동한다. 파업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사용자가 결정한다. 언제나 극적인 합의로 파업이 종결되었다는 뉴스는 언론에 지겹도록 많이 나온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뉴스는 짜증날 정도로 지겹다. 세 번째, 생산량을 조정할 때 이용한다.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재고가 쌓이므로 생산량을 조정해야 한다. 이때 노사가 합의하여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상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량을 줄였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기업은 심각한 데머지를 입을 수 있고 주가도 하락하게 된다. 이때 동원되는 계책으로 귀족노조가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는 뉴스로 도배하는 것이다. 네 번째, 기업 매각에 이용한다. 기업을 매각하려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구매자의 요구 조건을 맞추려고 노동조합의 폭력을 행사하여 파업을 유도한다. 파업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하락한다. 구매자의 요구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파업하게끔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을 외국에 매각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강성노동조합 때문에 한국 기업이 헐값으로 외국에 매각당했다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할 때 사용하는 수법이다. 언론은 귀족노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헐값에 팔렸다고 지저댄다. 귀족노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망한 것이라고 개돼지들도 따라서 지저댄다. 다섯 번째, 먹고 튈 때 노동조합을 이용한다. 줄여서 먹튀라고 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의 이유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데 한국에 공장 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인센티브를 경제적 유인이라 한다. 외국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세금도 감면받고 세금으로 공장 짓고 영업이익은 본국으로 송금한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을 때 철수한다. 이를 먹튀라고 한다. 이때 먹튀할 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데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여 귀족노조 때문에 철수하는 것으로 언론 공작을 한다. 이때 기존의 노동조합은 즉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노동쟁의 및 파업에 돌입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생존권 사수 투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론은 이들 귀족노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철수했다고 공작한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개발도상국에서 하는데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환경 파괴를 한 후 먹튀를 한다. 환경복구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먹튀를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의 노동등급은 낮고 부패지수도 매우 높은 나라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노동등급은 세계 최하위로 세계에서 꼴찌이며 국제투명성기구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우 저질이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노동권지수가 낮고 부패지수가 높은 저질인 국가에서는 가능하며 먹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한 후 다국적 기업은 또 다른 사냥터로 떠난다. 국회와 언론도 한통속이고 경찰, 검찰, 법원, 고용노동부가 한통속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섯 번째,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이용한다. 노동조합이 강성이라 구매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다. 파업으로 노동조합을 해체하면 구매자는 안심하고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된다. 고급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곳에 강성노동조합이 있다. 고급 기술자만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데 강성노동조합이 걸림돌이다. 파업을 유도하여 파업에 참여한 강성노조원만 해고한다. 저질의 구매자는 기술만 빼먹고 나중에 꼭 먹튀를 한다. 일곱 번째, 상속할 때 노동조합을 이용한다. 기업이 악재를 고의로 터뜨릴 때가 있는데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세에게 기업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낮추려고 파업을 유도한다. 주식시장에서 모기업에서 파업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뉴스는 악재로 작용하므로 주가는 하락한다. 이때 저평가된 주식을 이세에게 상속한다. 여덟 번째, 납품단가 인상에 노동조합을 이용한다.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다. 하청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부른다. 하청업체가 못살겠다고 원청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은 납품단가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파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다. 노동조합은 생존권 사수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 투쟁에 돌입한다. 납품단가에 하청업체 임금비도 반영하라는 요구다. 사용자와 어용노조가 짜고 파업하는 것이다. 원청도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다. 원청 하청업체 어용노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한다. 노동환경이 열악한 곳에는 반드시 자본가가 만든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를 어용노조라고 한다. 어용노동조합은 자본가의 지시로 납품단가 인상에 동원된다. 언론은 귀족노조 파업으로 대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면 이를 모르는 개돼지들은 귀족노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지저댄다. 9번째 부분파업. 부분파업이란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대해 제한적인 시간 범위에서 벌이거나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파업으로 부서나 노동자만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발생했을 때 자본가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부분파업이므로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는 적으며 파업의 효과도 적다. 일부의 노동자만 파업하므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노동자는 연장근무, 특근이 늘어나게 된다. 부분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는 연장근무, 특근 등으로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어용노조나 비조합원은 임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아가리가 찢어지도록 웃는다. 즉 독립운동하면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로 살면 부자로 산다. 10번째 총파업. 대한민국의 노동지수는 세계 최하위이며 부패지수도 매우 높다. 즉 대한민국은 부패한 노예국가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언론, 국회, 경찰, 검찰, 법원, 고용노동부가 일치 단결하여 불법 행위로 규정하여 철저히 짓밟는다. 이들은 노동자가 단결할 수 없도록 분열시키고 언론은 노동자의 노동쟁의를 불법 행위로 선전하고 정부는 노동쟁의에 가담한 자를 처벌함으로 총파업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말을 이어나가겠다. 조선은 자신의 힘으로 독립되지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았다. 소수만 해방투쟁과 독립투쟁을 했다. 조선의 해방과 독립은 제3국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해방은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은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는 언제든 자본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없앨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매우 부패한 국가이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극악할 정도다. 대한민국은 자본의 이익에 정부가 앞장서는 미개한 국가이므로 자본가는 언제든 공권력을 요청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자본가가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미개한 국가는 자본가가 원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5%로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즉 이 말은 노동조합이 자본가에게 이용 가치가 높으므로 노동조합을 존치하고 있다. 존치라는 뜻은 그냥 놔둔다는 뜻이다. 필요할 때 써먹게 그냥 놔두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매우 부패한 국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노동운동을 구사대의 폭력으로 무력화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참고로 세계 노동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등급은 최하등급으로 5등급이다. 5등급은 노예 국가가 받는 등급이다. 5등급은 꼴찌가 받는 등급이며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등급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노조가 없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개소리는 뇌가 빈 바퀴벌레들이 하는 소리다. 한국인들의 뇌는 바퀴벌레와 같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일본인들이 양아치라서 그런 것이고 일본 민족이 폭력적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세뇌되어 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자본의 약탈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독립군은 왜 저항했는가? 그것은 대일본 제국이 노동자를 억압과 착취를 하고 있어서 독립운동한 것이다.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은 같은 것이다. 쉽게 설명하겠다. 뒤집어 생각하길 바란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여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일본인의 노동권을 억압했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이므로 일본 국민은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노동권의 억압을 받았다. 식민지 일본인은 2등 국민의 삶을 살았다. 그 중에서 한국의 자본가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받지 않으려고 일본인들이 저항했는데 이를 노동운동이라 한다. 즉 노동운동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자의 당연한 저항운동으로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은 같은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노예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모든 저항 세력은 노동권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시작된다. 즉 노동운동이 독립운동이며 민족해방운동이다. 식민지에서 노동권의 억압과 착취가 없다면 구태여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도 하지 않는다. 다시 세상은 뒤집어졌다. 일본은 잦은 지진과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 등으로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어느 날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노예의 3대 덕목은 근면 성실 복종이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 69시간을 일하며 열심히 주인의 말에 복종했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은 노동권의 억압과 착취가 발생했지만 한국인은 일본인 자본가의 명령에 개처럼 복종했다.
한국인 자본가가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익숙해진 탓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반감을 갖지 않았다. 그 후 시간이 흘러 한민족은 지구에서 멸종하고 일본인과 혼혈하며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참고로 일본의 노동권 지수는 2등급이며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5등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노동 등급이 높은 미국인 노동자의 삶을 동경하는데 미국의 노동권 지수는 4등급으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을 뿐이다. 만약 한국의 노동권 지수를 4등급으로 상향시켰다면 모두 친일파로 전향될 수 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공포로 지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지하자원 및 인적자원만 착취할 때다. 두 번째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지배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다음 포석을 위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다. 그 당시 조선의 왕은 선조였다. 신하가 선조에게 말했다. 일본군보다 조선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다. 즉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가담한 것이다. 명나라의 전쟁 개입으로 일본은 본국으로 철수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윗글처럼 일본군에 가담할 수 있다는 공포다. 일본군에 가담한 조선인은 피해 보복을 한다.